자,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가도록 할 거예요. 확률 변수가 정의하는 것 좀 까다로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수식적으로 어렵게 정리하지 말고 개념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앞에서 무엇을 살펴봤냐면 확률이라는 걸 살펴봤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전에 모수와 통계량 할 때 모수, 이런 평균, 표준 편차, 분산 등의 이런 값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요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 두 개를 연결한 중간의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통계의 가장 밑바탕에 깔린 것이 바로 뭐에 해당되느냐? 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럼 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면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변수와 확률 변수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변수와 확률 변수는 다른 개념이에요. 변수가 좀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정의하기 전에 먼저 확률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의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정의되는 변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모집단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알고 싶은 것은 모집단이거든. 모집단이 있어요. 이 모집단에 삶의 질이 있었다. 그럼 삶의 질이 1점에서 10점 사이에 있으면 뭐 7점도 있고 4점도 있고 3점도 있고 6점도 있고 10점도 있고 1점도 이렇게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한다? 일부를 뽑아요. 이게 뭐예요? 샘플, 표본이죠. 그럼 이 표본에 있는 값은 3도 있고 6도 있고 10도 1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앞 시간에 엑셀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어떻게 했느냐? 삶의 질이 있을 때 첫 번째 표본에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이 6점이고 두 번째 있는 사람이 6점이고 세 번째 10점, 네 번째 사람이 1점,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있을 때 각각이 값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한다고 했었죠. 이때 얘가 뭐예요? 변수예요. 아직까지는 변수예요. 그러면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돼요. 이 표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3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표본들에서 3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확률이 있겠죠. 확률. 3점이 나올 확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확률이 뭐냐? 이것이 바로 확률 변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주면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는 연속형 데이터죠. 연속형 데이터죠. 연속형 데이터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연속형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변수를 뭐라고 했어요? 연속형 변수였어. 근데 이 연속형 변수에서 연속형 변수의 각각의 값, 즉 이 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느냐? 너무 밑에 있네요. 다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를 정리를 하면 1, 2, 3, 4, 5, 6, 7, 8, 9, 10이 나오죠. 그죠? 만약에 N수가 1000명이 조사됐다. 그러면 1000명 중에서 1이 나온 숫자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나왔다. 2가 나온 숫자가 있겠죠. 98명이 나왔다. 3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있겠죠. 47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것을 계산해 주면 뭐예요? 0.1이 되겠죠. 여기는 0.098이 되겠죠. 왜? 1000분의 100, 1000분의 98, 1000분의 47이니까. 그러면 이 1이 나올 가능성을 확률로 정의를 했죠. 이게 뭐다? 확률 변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수는
표본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에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확률 변수는 이 각각의 값들이 얼마만큼의 확률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수였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에 소득이 있다. 소득이 4,856만 원, 3,714만 원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뭐가 나와요? 표본이 나올 거고, 이 표본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정리를 할 거고, 표본에 있는 데이터를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1000명이 뽑았으면 첫 번째 사람은 3,714만 원, 두 번째 사람은 258만 원, 세 번째 사람은 1억 5,679만 원, 이런 식으로 몇 개가 n이 1000이 있겠죠. 1000이 있겠죠. 자, 이때 그러면 작은 값들을 그대로 나눠주면 258만 원 받는 사람이 몇 명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259만 원 받는 사람도 몇 명 있겠죠. 그러면 정수인 경우에는 이 정수도 좀 차이가 있어요. 삶의 질같이 1점에서 10점까지 정수다라고 하면 요 각각 하나하나의 값마다 확률 계산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1000명의 값이 전부 다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즉 정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값의 분포가 적은 1에서 10점까지 있는 이런 정수도 있지만, 이렇게 무수히 많아지는 이런 정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수로 되어 있는 것을 총칭 합쳐서 뭐냐? 연속 확률 변수다 라고 얘기하고, 이 연속 확률 변수 각각의 값들의 변수값 각각에 대해서 확률이 얼마가 나올 것인지를 정리하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이제 여기서는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 확률 변수가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동전을 1000번 던져보자고요. 그러면 시행 횟수가 몇 개가 나오냐? 1에서부터 1000까지 나오겠죠? 1000까지 나오는데, 이 1000에서 나오는데, 이때 첫 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왔어. 두 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오고, 세 번째 뒷면이 나오고, 마지막 1000면에 첫 번째에 앞면이 나왔다. 그럼 이건 뭐예요? 얘는 동전, 앞면이냐 뒷면이냐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변수예요. 변수인데 나올 수 있는 값 하나하나가 뭘로 되어 있어요? 범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범주형 변수라고 해요. 범주형 변수. 그런데 얘를 정리를 해주면 결국 동전은 독립사건은 뭐하고 뭐만 나와요? 앞면과 뒷면만 나오죠. 그죠? 앞면과 뒷면만 나와요. 그런데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뭐냐? 뭐에 관심 있느냐면 앞면이 나온 개수에 관심 있다고 생각해보죠. 우리 아까 메리하고 파스칼을 했을 때, 도박을 얘기했을 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3번 나오면 A가 이기고 뒷면이 3번 나오면 B가 이겼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앞면이 3번 나오면 A가 이기고 앞면이 2번 나오면 B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를 해주면 이게 앞면이 나올 경우의 수를 생각해주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몇 번까지 나올 수 있어요? 1000번까지 나올 수 있죠. 그럼 이때 1000번을 던졌을 때 그 중에서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이 있겠죠. 이렇게 정의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확률 변수라고 한다. 확률 변수인데 애초에 요 값은 뭐예요? 범주형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뭘로? 정수로 바꿨죠. 이런 확률 변수라고 하냐? 이산형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속형 확률 변수하고 차이점이 있었죠. 연속형 확률 변수는 어떻게 됐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1000명이 나왔을 때 데이터들이 처음부터 뭘로 돼 있어요? 연속형 변수로 돼 있었어요. 이것을 정리를 다시 해주면 삶의 질 점수가 1점, 2점, 3점, 10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속형 변수에서 확률 변수로 만들어준 것들은 뭐예요? 연속형 확률 변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변수는 범주형이 될 수도 있고 연속형이 될 수도 있어요. 이에 비해서 확률 변수는 무조건 뭐예요? 최소 정수예요. 정수나 실수가 되겠죠. 정수가 실수가 돼요.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 데이터들이 범주형 변수에서 만들어진 확률 변수를 뭐라고 하냐?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하고, 연속형 변수에서 만들어진 확률 변수를 뭐라고 한다? 연속형 확률 변수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좀 달라지죠. 그리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주면 이산형 확률 변수하고 연속형 확률 변수가 구분이 잘 안 돼요. 마치 이산형 확률 변수는 처음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정수라고 생각을 하고, 연속형 확률 변수는 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산형 확률 변수는 무조건 정수가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연속형 확률 변수는 실수가 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정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확률 변수의 값들이 실수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연속형이에요. 이건 맞아. 근데 정수로 되어 있으면 이산형이 될 수도 있고 연속형이 될 수도 있다. 근데 확률 변수에 그것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표본에 있는 데이터들, 표본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 여기서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 뭐냐? 교통사고다. 교통사고가 났다, 안 났다,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안 났다라고 돼 있으면, 그러면 얘는 무슨 변수예요? 변수는 범주형 변수라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개개인 첫 번째 사람이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두 번째 사람이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고의 건수를 생각해주면, 사고의 건수는 0건에서부터 1000건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0건이 나올 확률, 1건이 나올 확률 1이 될 거라고. 이때 요것은 뭐다? 이산형 확률이 되는 거고, 이것이 뭐예요? 이산형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정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000건을 생각해 주면 교통사고 총 1000번 중에서 0건이 나올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낮겠죠. 1건이 나올 확률은 물론 0건 나올 가능성도 높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정의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을 전부 더하면, 얘를 전부 더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전사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얘를 전부 더하면 얘는 뭐예요? S가 되니까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0이 될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1이 될 확률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그거의 확률은 0에서부터 1 사이 나오겠죠? 공리적 정의에서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정의, 그 다음 1이 나올 확률과 A0 사건이 0건 나올, 그 다음에 1건 나올
더한 것은 뭐하고 같다? 이게 세 번째 정의죠. 공기적 정의.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공기적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기적 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다시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에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정의되는 변수. 표본 공간에서 이 표본 공간에 있는 사건은 범주형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연속형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범주형 변수에서 그 범주형 변수의 데이터 값 각각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확률을 정의할 거예요.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한 번 나올 확률, 두 번 나올 확률로 정의하는 것. 이런 것을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 확률 변수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럼 확률 변수는 뭐 어떻게 돼요? 엄격하게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교통사고 건수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요. 이 각각이 정의가 되면 이 전체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 확률들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면 이걸 뭐라고 한다? 분포라고 한다.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확률 변수의 분포다라고 해서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예요. 확률 분포. 자, 여기서 또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걸 생각해 보냐면 주사위를 이제 교과서에 나온 예제가 쉬우니까 하는 거예요. 2개 던질게요. 2개 던질게요. 그러면 주사위를 2개를 던지면 첫 번째 주사위에서는 그 다음 두 번째 주사위가 둘 다 1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세 번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총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냐? 3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마지막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이거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첫 번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변수예요. 아직은 변수야. 그런데 여기에서 관심사를 우리가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 2개 주사위의 눈의 합. 2개 주사위를 딱 던져가지고 2개 던져서 예를 들어서 10 이하이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30 이상이면 B라는 사람이 이기는 이런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눈의 합이 관심 있죠. 그러면 눈의 합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2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36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36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2가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전체 36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3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좀 더 있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4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요거 있죠? 그럼 이것도 있네? 그 다음 또 얘도 있죠.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다가 정점이 되면 줄어들어 또 다시. 최종 어떻게 되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해 주면 자, 주사의 눈곱의 합이 2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6분의 1. 주사의 2개 눈금의 합이 3이 나올 경우의 수는 36분의 2. 4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36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거를 계속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 이런 모양이 나와요. 나중에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주는.
막대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에서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 주면 여기까지는 경우에 쓰는데 확률로 계산해 주면 어떻게 해요? 36분의 1이니까 몇 퍼센트가 뭐 1 나누기 36은 얼마가 되나? 이 정도 되겠네요. 0.0, 0.02. 그러면 그 확률들을 계산한 다음에 그 2가 두 개 주사의 눈의 합이 2가 나올 확률, 그럼 0.02, 3이 나올 확률 계산하겠죠?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걔네들만 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이러한 모양이 나와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확률 분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변수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범주형 변수예요, 연속형 변수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게 연속형이면 이거는 연속형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그 요 분포는 뭐야? 연속형 확률 분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범주형 변수이면 여기는 이산형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이산형 확률 변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산형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산형과 연속형을 구분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어디서 결정난다? 여기서 결정나는 거야. 여기서. 자,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이산형 확률 변수와 연속형 확률 변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